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조셉 윤 전 대북 특사가 오토 원비어를 미국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북한이 요구한 20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이해했고 본인이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밝힌 뒤 아직 미국이 지불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20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대통령의 명령을 여러 번 거부해서 북한과의 군사 긴장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장군의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악수로 대신했고 트럼프와 푸틴의 다른 대응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동유럽의 검은 돈으로 사업을 키우고 그 여파가 지금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과 거래하는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거래 은행을 고소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는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것인가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부통령을 좋아하지만 그는 이라크 전쟁과 나프타 등에 찬성했다면서 의정활동 기록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 대도시 주택값 성장률이 지난 6년 반 사이 최저치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받는 자칭 대통령 후안 과이도가 자신이 군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은 소수의 군인 반역자들이 과이도에 합류했으나 진압됐다고 밝혔지만 현재 쿠데타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왕위를 넘긴 일본 아키히토 왕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아키히토 왕은 평화와 서민과의 접촉 등 그가 세계에 보여준 진정성으로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텔레비전은 항상 화면 위주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최루가스가 터지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현 선거로 선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그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과이도가 본인이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지금 군인들이 마두로 측에서 나와서 나를 지지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어떤 것이 또 강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백악관으로 화면이 옮겨졌네요. 잠깐 들어볼까요?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또 상원 민주당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밖으로 지금 나와서 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bout jobs. It's about promoting commerce. It's about clean air, clean water. So therefore a public health issue. It's a quality of life issue, getting people out of their cars, not being on the road so much. 네, 왜냐하면 지금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대치하고 있지만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통적인 이슈가 기간 산업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을 했고 오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클린 에어 그리고 또 결국은 클린에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he deficit that we have in our infrastructure, and now we have an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in a bipartisan way
building infrastructure of America has never been a part of 초당적으로 이제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간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좀 경제적으로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담을 했다고 하죠. The White House and all of us want to get something done on infrastructure in a big and bold 척 way. 슈머 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백악관과 민주당이 뭔가 지금 일을 함께 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We agreed that infrastructure is crucial to the future of America. 기간 산업이 미국의 미래에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greed that for 25 years this kind of a big bold bill that we could pass would make America a better place. This is not just a 1 year or 2 year. 1년, 2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5 years, 25년 동안의 미국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그 미팅을 했다면서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웃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But also a big emphasis on broadband, that every American home we believe needs broadband, an emphasis on the power grid so we could bring clean energy from one end of the country to the other. 브로드밴드를 제일 먼저 얘기하죠. 한국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인터넷은 모든 가정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나가는 일도 없어야지 되고 뭐 기타 등등의 기본적인 것에 합의했다는 얘기겠죠. As it put in wasn't going to work. So where does he propose that we can fund this? Because certainly in the Senate, if we don't have him on board, it'll be very hard to get the Senate to go along. And we said we would meet in 3 weeks, and he would present to us some of his ideas on funding. So this was a very, very good start, and we'll see. We hope it will go to a constructive conclusion.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간 산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2조 달러에 대한 그 서로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같은 것이 이제 백악관이 원하는 것, 또 민주당이 원하는 것,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이 앞으로 3주일 안에 이 같은 그 아이디어를 잘 그 취합을 해서 일을 할 텐데 아주 그 좋은 시작이다.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은 다 된 것 같으니까 다른 뉴스 할까요? 네. By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America in a green and futuristic way. And we talked about cleaner government. For the first two, we think we can work with the president on, while we may have our difficulties in other areas. But we cannot ignore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as we go forward. 네, 뭐 설령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좋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고 미국 사람들에게 이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필요하기 때문에 뭐 추진해 나가겠다. 모든 그 지금 민주당의 대표들이 전부 웃는 모습이에요. 지금부터는 기자들의 그 질문이니까 다른 뉴스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선 좀 짧게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 국가의 국가의 어떤 그 성향, 뭐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품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연관해서요. 어제 그 조셉 윤 전 그 북한 특별 대표 지금의 그 스티브 비건과 같은 1년 반 전에 그만뒀지만 이 조셉 윤 씨가 CNN에서 요즘 많이 그 어떤 그 컨트리뷰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CNN 방송의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처음부터 조셉 윤이라고 다 알고 있었죠. 이 오토 원비어를 미국으로 귀국시킬 때 본인이 평양에서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에게 북한이 그동안 뭐 1년이 넘었었잖아요. 그 사람을 억류하고 있었던 것이 병원비로 $200만 청구했다 하니까 바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본인이 그 사인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단 밝혔습니다. 조셉 윤 전. Well, as soon as the North Korean side told me that his bill for $2 million would have to be paid, of course I contacted my boss, then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o ask him
And he got back to me very quickly thereafter to say, yes, go ahead and sign. Was it your understanding that Secretary Tillerson had the president's approval for that? That was my understanding. I never asked him, but 네, that was 대통령에게 본인이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앵커가 짐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허락을 했느냐 하니까 as my understanding 대통령이 허락을 해서 또 나의 보스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나에게 빨리 go ahead 하고 그 오로 원비어를 미국으로 귀국시켜라 하는 그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1년 반 전에 이 행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돈이 페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인을 했고 미국이 다른 국가에 사인을 했다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그 돈은 아직까지 북한에 200만 달러 페이되지 않았다면 페이해야지 된다는 게 조셉 윤 전 북한 특별대표의 주장입니다. That of course this involved two separate decisions. One is should we sign? We did sign. Second, having signed, should we pay? My view is yes. If you've signed, if you promised another government from the US government that you would make the payment, my view certainly is that we should go ahead and meet our end of the commitment.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1차 회담과 2차 회담에서는 이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돈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인은 했는데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고 이 조셉 윤 이 일을 맡았고 본인이 직접 그 사인을 한 그 국가가 보장한 거잖아요. 보증을 한 거잖아요. 이 조셉 윤 그 전 특별대표 같은 경우는 사인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돈을 페이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국무장관은 이달 초에 그 마이크 폼페오입니다. 오로 원비어의 가족들이 그 참석을 한 그런 행사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나 테러 국가, 테러 집단에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일도 없었고 돈도 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돈 주지 않았다면서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가 페이크 뉴스라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인을 했고 돈이 지불됐는지 지불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북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김영철 스파이 마스터가 뒤로 들어가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부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선희, 리용호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조셉 윤 특사가 특별대표가 사인을 할 때는 외교부에서 북한에 건네준 그 비일의 청구서에 우리가 미국이 그 오로 원비어를 귀국시키는 대신에 200만 달러 그동안의 의료비, 치료비 쪽으로 그것을 지불을 하겠다고 사인을 서로 한 것이 외교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강해졌기 때문에 스파이부보다 이게 다시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이 일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누군가가 어떤 국가나 단체가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을 때 오바마는 맨날 돈만 주고 데려왔는데 나는 돈 같은 건 안 주고 협상의 천재이기 때문에 오로 원비어도 데려올 수 있었다 하는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달라지는 것이고 말보다도 그 말 자체보다도 미국 국가의 어떤 그 인질과의 협상을 할 때 이 경우 뭐 인질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그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다가 물러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조셉 윤 씨도 지금 1년 반 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가 국무부에서 스스로 사임을 했어야지만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어떤 시기가 되면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 관한 얘기가 오늘 그 잡지 뉴요커를 보면은 자세히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국방장관은 중동도 그 관장을 하고 특히 북한 문제도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제임스 마티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지키기를 그래서 북한과
군사 충돌로도 갈 수 있는 치닫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오늘 그 뉴요커의 보도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뭐 조셉 윤 씨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전에 그 국가안보에서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잡지 뉴요커와 인터뷰를 하기를 우선 2017년도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뭐 오고 감 그 대화를 하기 전에 탄도 미사일을 그 여러 번 테스트를 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제임스 마티스가 국방장관이었으니까 주한 미군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군 기지에서 미군 기지에 살고 있는 다 미국으로 귀국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이 군사 공격을 북한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군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뭐 지상사 해서 한 수십만 명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 미국이 북한에 군사 공격을 한다는 신호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 뉴요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Mattis just ignored.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역시 같은 2017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군사 공격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미팅을 준비를 했었답니다. 그때는 지금의 존 볼튼이 아니라 H.R. 맥메스터가 이제 두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어요. 맥메스터가 이 국방부에도 관계자들을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 보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인 거예요. 또 H.R. 맥메스터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는 아주 친했는데도 이때도 역시 제임스 마티스가 그 사람들을 아무도 국방부 사람들을 캠프 데이비드의 그 프라이빗 미팅에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미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군사 공격을 한다는 그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제임스 마티스가 12월 달에 사임했는데 사임한다고 발표를 한 사람을 결국은 대통령이 해고를 해버렸던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시리아에서 이제 군인들을 다 철군을 시켜버리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한 것에 제임스 마티스가 더는 안 되겠다 하고는 물러나 버린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철군할 것처럼 하던 그런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의 어떤 텔레비전 방송이었습니까? KBS인 것 같아요. 그 코리안 그 스테이트 TV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50분 정도 아니죠. 이 코리안이 노스 코리안을 말하는 건지 사우스 코리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본 그 비디오는 그 노스 코리안의 비디오였었거든요. 그 이춘희 씨의 음성이었는데 50분 동안의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비디오에서 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또 이제 미국 언론이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BBC 같은 데서 이것을 그 잘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왜 전해드리냐면은 좀 전처럼 그 제임스 마티스라는 국방장관이 여러 번 오바마 때는 이 사람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해고됐었던 국방장관 해고됐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고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저돌적이다 해서 명령에 몇 번 거부하고 나중에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도 없어요. 정치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툴렀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서툴다 서툴지 않으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 안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북한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 거수경례를 붙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로 답례를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백악관에서는 보통 장군들이 그렇게 군복을 입고 다른 나라 뭐
군통수권자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붙일 때는 거수경례로 답하는 것이 그게 전통이다라고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전통은 아닌 것 같아요. 군복을 입지 않은 이런 그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다른 나라 장군이 거수경례를 붙인다고 거수경례를 붙이지는 않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었지만 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웃습니다. 이 비디오 50초짜리 클립인데요. 그 50분 전체에서 한 50초 정도 되는데 딱 푸틴은 싹 웃고는 악수로 딱 그 답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그 볼 때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다른가. 경험이 다르니까요. KGB 출신이고 대통령을 오래 한 사람과 초짜 대통령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겉필링으로 외교 문제를 다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푸틴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할 때 푸틴과 몇 번씩이나 통역도 러시안 통역만을 대동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본인의 국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파이 마스터들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기를 쉬쉬하고 꺼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위험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완전히 그 두 개의 사진을 캡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 붙이는 것, 푸틴이 거수경례를 붙인 그 북한군 장군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 이런 모습을 지금 전하면서 보통 군통수권자가 군복을 입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의 장군에는 푸틴 대통령처럼 답례하는 것이 그게 전통이고 그 매너다, 원래 프로토콜에 맞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전에 맞는다. 네. 미국의 정말 그 중요한 내용들, 이민에 관해서 변하는 것도 있고요. 대통령이 지금은 뭐 의회, 의원, 본인의 회계사, 본인의 은행 고소를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녀들 또 그의 비즈니스 사업체가 도이체뱅크와 캐피털원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2주일 전이었어요. 벌써 하원의 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그동안 무슨 그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돈 세탁한 그것과 다 연관이 돼서 도이체뱅크를 거래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도 파산을 많이 하고 하니까 미국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지 않아서 카지노 파산한 이후에는 더 그랬어요. 캐피털원은 그래도 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캐피털원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또 한 은행도 또 있었는데요. 아무튼 자료를 다 제출해라 하니까 우선 이 두 은행인가 보죠. 그래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고소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하원에서 그 텍스 리턴에 대해서 그 다 좀 그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재무부에서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그 본인의 그 CPA 그 회사와 하원에 그 자료를 요청한 감시위원회의 의장을 엘리아 커밍스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나를 그 학대하는 것이고 나에게 정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며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고, 뭐 하원에서야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고, 뭐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세금 보고 같은 것도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이체뱅크는 연방 하원에 어느 정도의 자료는 제출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비즈니스 사업 처리를 어떻게 해왔냐면 일단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연기를 해봅니다. 연기를 해도 안 될 때는 고소하는 거죠.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시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길게 연장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가고 나면은 그 뭐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 임기 다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하는 전형적인 그 대통령의 멘토인 예전에 그 마피아 변호사까지 했었던 그 로이 콘 변호사의 방법을 지금 대통령이 의회에 여러 가지 그 청구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요. 지금 뉴욕의 연방 판사도 새로 곧 그 취임을 할 텐데 그 판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자료를 꼭 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 고소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뉴욕의 그 판사도 뭐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특별검사의 조사 수사 보고서는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히려 너무 깊이 너무 오래 가면은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적당히 가면서 최종적인 심판은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나 하도 복잡하니까 일반인들은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뉴스만 팔로우하는 저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겠으나 느낌이 왠지 안 좋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해서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리면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깊이 가다가 오히려 그 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판단일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CNN과 SSRS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뉴데이 모닝쇼 프로그램에 발표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샌더스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배 이상 많아서 39% 대 15%.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빼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엘리자베스 워렌 8%. 그리고 볼티겔 7%, 비토 오로케 6%, 카멜라 해리스 5%. 일일이 다 자세히 누구누구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요약이 되고 나서 그때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고요.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그 무당파의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이것도 사실 조금 그래요. 기후변화고 그리고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겠느냐 누르지 않겠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하지만 기후변화가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좀 그래요. 네. 뭐 좀 그 뻘쭘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왜 버니 샌더스를 조 바이든이 크게 누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한 시점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공식 선언을 한 직후이고 그리고 역시 그 선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 얘기한 것을 미국의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요.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자 버니 샌더스 후보의 특징이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과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사람들이 뭐 이메일 막 이런 것 얘기하면 그 이메일 포게리테라 하면서 우리 이슈에 좀 집중하자 하더니 이번에도 나는 조 바이든이라는 전 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정 활동할 때 투표한 것을 봐라. 나프타 찬성하지 않았는가. 나프타와 싸우는 것에 반대했다는 거니까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버니 샌더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가 아니라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가 결었으면 버니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면서도 나프타 그거 안 돼. 뭐 중국과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그것도 없애야 돼. 하는데 역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니 샌더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나프타에 반대했고 또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에도 반대했고 이라크 전쟁에도 반대했고 그래서 이게 그 이슈가 비슷할 때는
트럼프보다는 차라리 버니 샌더스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뭐 공화당에선 트럼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무당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버니 샌더스의 성향과는 이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할 때 다 바이든과 반대였다는 거예요. 나프타 찬성했고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도 찬성했고 이 이라크 전쟁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그 당시에는 뭐 그 누구죠? 또 버락 오바마만 이라크 전쟁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었으니까요. 힐러리 클린턴도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때의 분위기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가 투표한 것을 봐라. 버니 샌더스 76세, 77세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사임하네요. 로드 로젠스타인이 대통령에게 해고되지 않을까 했는데 해고되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원래 3월 달에 그만두겠다 했지만 특별검사 보고서까지 다 완성되고 나서 왜냐하면 그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1일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아픈 말은 하고 가네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취한 것이 많다. 이 행정부가 뭐 범죄, 폭력 범죄와도 잘 싸웠고 오피오이드 그 진통제요. 그런 것 또 소비자 보호 잘했는데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 믿을 만한 증거는 당파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실은 뉴스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미국은 뉴스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집행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했겠어요? 자, 잠시 뒤에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뭐 주택값 오르는 거 전에는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세히는 뭐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뉴스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주가 주택값 이런 것들도 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세금 그 감세법과 연관이 돼서 지금은 주택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도 아니고 가장 뭐 핫한 곳도 아닙니다. 지금 주택 시장이 핫한 곳이 다른 지역이에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택값이요. 지금 6년 반 만에 그 성장률이 가장 낮답니다. 그게 이제 케이스 쉴러의 그 분석에 따른 것인데, 20군데 미국 그 대도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2월 달에요. 1월 달에 비해서 집값이 0.2%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3% 올랐답니다. 3% 정도 올랐으면은 뭐 바이어에게는 별로 좋지 않고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에큐리를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겠고 하는 겁니다. 1년으로는 3.0 1월에 비해서는 0.2%. 이게 이제 연간의 3% 성장도 2012년 9월 이후에 가장 슬로우하다는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3.2% 정도는 성장하지 않았을까? 1년 전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못 미친 거죠. 그래서 20군데 도시 가운데서 14군데 그 도시는요, 2월 달에 정말로 좀 슬로우했다는 겁니다. 그 성장률 자체가.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더 이상 탑이 아니에요. 텍스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난 12개월 사이에 주택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9.7%. 한때 라스베가스가 또 힘들었었는데요. 오래 버티면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피닉스가 6.7%, 플로리다주의 템파가 5.4%, 그 다음이 이제 애틀란타, 얘가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매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택 신축도 지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다지 활발하다고 볼 수 없고,
약한 거예요. 주택에 대한 그 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 융자에 많이 반영이 되는 10년짜리 미국 그 채권이 당장 그 떨어지더군요. 0.43% 떨어졌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화면에 많이 잡히고 있는데 비디오를 보면은 물론 그 미국이 그 지지한 1월 20일에 미국 전화를 받고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아무튼 그 즈음에 전화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선언한 후안 과이도가 몇몇 화면이 작아서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몇몇 군인은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나를 향해서 뭉쳤다. 이게 말하자면 군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또 그 선출로서 투표로서 선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측에서는 몇몇 반역자 같은 그런 군인들이 그에게 갔는데 이게 완전히 컨트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시민들도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화면이 어느 도시, 물론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디서 찍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곧 어떻게 될 것 같던 그런 그 과이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1월 말부터 지금까지 2월, 3월, 4월 3개월 이상을 지금 버텼기 때문에 54개국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 과이도 주변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사로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후안 과이도는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물가도 잡지 못했고 본인 주변의 군이라던가 여러 그 경제계의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해결된 것은 아닌 외세를 끌어들인 그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는 장관이 아니고 장관 대행이죠. 케빈 맥알리넌 이제 대행에게 보내서 난민 신청자에게 더 힘들게 해라 하면서 이제 남부 국경을 넘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센트럴 미국 인들의 난민을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은 뭔가 난민 신청할 때 돈을 받고 지금까지 돈 안 받았나요? 난민 신청자니까 어려워서 그랬나요? 돈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절대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는 것 분위기니까요.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일본 왕, 일본식대로 얘기하면 천왕이고 자발적으로 18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왕위에서 물러나서 그 아들에게 어제 즉위식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언론도요,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키히토 왕, 일본에서는 천왕이라고 하고요. 아키히토 왕에게 땡스 하고 편지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85세인데 미리 말하자면 은퇴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 아버지가 일으켰던 그런 전쟁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고 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말하자면 힘쓰기도 했고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구였었죠? 한국에서 90년대니까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깊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본 때문에 한국이 일제 식민 시대 때 고통받았던 것을 그런 말까지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 전하고요. 이게 사실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족 왕의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전통을 갖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아들도 59살 나루히토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126번째 왕이라고 하죠. 정말 오래됐어요. 미국은 그 태양신 그 아마테라수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 살아있는 신 해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러난 그 아키히토 왕은 평민과 결혼을 했고 미치코 상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신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원래의 그 일본의 그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일본의 상징이고 그랬다면은 이 사람은 뭔가 그 역할을 바꿔서 아버지가 그 궁에서 있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이외에 평민과 결혼을 해서 이 문둥병 그 요양원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요양원을 방문하고 장애인 올림픽 아주 상징이잖아요. 이 사람 지진 나면은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미치코와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한국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아키히토 왕을 존중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도 좀 다르죠. 그 옥스포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왕자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 또 와이프도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뭐 언어를 뭐 여러 언어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아버지인 그 아키히토가 일본에 포커스를 뒀다면 새로운 왕은 좀 더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뭐 아버지와 뭐 크게 다르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물러나는 그 아버지 왕이 천왕이 굉장히 존중을 많이 그 받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도 여성을 그 왕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지난번에 되나 했더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이제 그 59살의 나루히토 이후에 누가 될 것인가 뭐 형제 뭐 누구 조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새로운 그 시작이기는 하죠. 새로운 시작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러나면서 스스로 원해서 물러나는 아키히토 왕에 대해서요. 그렇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와 상관없이 일본도 이렇게 왕이 자신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서 물러나는 일이 있듯이 미국도 점진적인 다르다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도 그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 누구죠? 폴 매나포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도 감옥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어떻게 죄수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버몬트주는 죄수도 투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값은 감옥에서 치렀다. 나머지 민주주의 권리를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선다는 자체가 역사의 발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